너가 그런 회사를 사야지. 왜 너는 부동산 사고 아파트 사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지금의 한국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예. 그때랑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들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97년도나 2008년도의 좀 더 위기보다는 9.11 사태 조금 더 가까운 게 아니라 대신에 그때보다 좀 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들은 전 세계의 각 국가의 어떤 수도권 뭐 이런 데다가 정말 폭탄이 하나씩 해가지고 정말 네. 사망자들이 몇천 명에서 만 명 단위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결국 수습이 되고 그리고 정부나 이런 데서는 더 강한 재정 금융 정책을 펼쳐서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일 때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기가 좀 더 용이하거든요. 오히려 그 사고 이전보다도 그때 풀린 돈들 그리고 강력한 정책들 조금 더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회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른 시기라는 것은 몇 두 달 사이가 아니라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때가 그나마 주식 그렇게 해서 좀 쌌던 때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나. 네. 몰살의 위기로 간다, 절멸의 위기로 간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의 차이죠. 빨리 회복하느냐, 좀 늦게 회복하느냐의 차이인데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생각은 좀 많이 다르세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목이 쏠리는 종목들에 갈 수밖에 없고 예. 낙폭이 큰 종목들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전화를 많이 지인들로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주식이 좋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임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모임 나가면은 뭐 종목 하나만 찍어줘 뭐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괜찮아? 뭐 이런 얘기들 물어보거든요. 근데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지 그냥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솔직한 제 생각을 얘기 드리면 앞으로 뭐 4분기 정도 이익을 보면은 정말 싸다고 생각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한 PER로 보면 12배, 13배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사람 보면 16배에서 17배 이런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는 이제 중소형 종목 중에서 정말로 싸게 거래된 PER이 2배, 3배, 4배 정도의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엽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막 엄청나 비싸거나 이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샀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 올해 초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IT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나쁘진 않지만 이양 폭락을 이용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싼 종목을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은 들거든요.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2001년도 그리고 2005년도 그리고 2012년도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IT 버블, 예, IT 버블이 쭉 올라갔습니다. 이 IT 버블이 꺼지면서 코스닥이든 뭐 나스닥이든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주가 수준으로 쭉 떨어졌는데 그 종목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도 원래도 싸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쭉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2001년도 최 대표가 같이 열심히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렇게 싸다니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썼던 이런 배경이 됐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카드 버블이라 해가지고 그 정부에서 카드를 막 찍어주고 소비 버블이 일어나면서 카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 우리나라로 처음 겪어본 그런 상황. 신용사를 생각하는데 돈을 사람들이 안 갚으면 이 신용이 붕괴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 종목들이 쭉 떨어지면서 정말 중소형 종목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부 가치에 0.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종목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근데 2004년도도 그렇게 종목들 지수는 많이 오르지 않고 이랬는데 2005년도에 저희 회사 수익률이 90%가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말고도 중소형주도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PBR이 0.3배, 4배까지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회사들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주가가 너무너무 쌌던 것들이 비싼 수준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까지만 올라오는데도 상당히 주가 상승폭이 많았고 코스피 지수는 50% 올랐는데 중소형 지수는 90% 정도 올랐거든요. 우려감이 더 크게 증폭됐던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가 끝나고 대형주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결국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 같은 IT가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쌍용차를 보다가 그 다른 종목 봤던 것처럼 종목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은 금리는 1%대인데 정말 배당 수익이 7, 8% 넘는 종목들이 있다는 게 실화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 경쟁력 있고 반도체 우리나라 잘하고 있잖아요. 저희 삼성전자 응원하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것 같다. 하지만 그보다도 좀 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가치 투자자들이니까 좋은 기업이면서 엔드 좋은 가격이어야 되거든요. 네.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가격 메리트가 좀 적으면 특히 저처럼 네. 폭락때 주식을 배웠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싼 종목이 올라갔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각인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비슷하게 분들께 안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안 망할 것 같아. 예. 근데 딴 기업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들 걱정들을 좀 하시거든요. 예. 확실히 좋은 종목들을 걸러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덱스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레인저들도 똑같거든요.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떨어지면은 그거는 시장이 잘못 그런 건데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망하면 네가 잘못한 거거든요. 네가.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이런 걸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개별 종목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배당 수익률. 회사가 절대로 외상으로 줄 수 없는 것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월급을 뭐 25일날 주겠다. 저희는 25일날 주지 않습니까? 월급을 제때 안 준다. 그러면 이 회사는 체불이 되는 겁니다. 노동법상에는 뭐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3월 말이나 법인세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세금을 그때 안 내지 않습니까? 체납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 활동 뭐냐면 다 외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물건 받아서 나중에 주겠어라고 하고 뭐 물건을 팔고자도 뭐 나중에 받겠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체불하고 체납이 되는 회사는 절대로 배당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배당상은 20에서 30% 정도인데 번 돈의 20~30% 정도는 나눠주더라도 씨를 뿌릴 정도는 충분히 남아있고 투자도 할 수 있어. 현금 흐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자체는 좋은 시그널이다. 보통 에이전시 코스트라고 하는데 100억이 회사에 있어요. 근데 내 지분은 10%야. 그러면 내일 배당을 다 받아가면 10억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 하나도 안 해. 100억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회사에 현금이 많은 게 그냥 행복해. 뿌듯하고 걱정도 덜 되고 잠도 잘 오고. 근데 그 돈을 상당 부분을 떼서 배당을 줄 수 있다? 이거는 다른 관점이거든요. 회사 사람 뽑을 때 이력서를 보지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배당이 그 이력서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거기 때문에 이 배당으로 좀 보면은 망할 가능성이 좀 적다. 한 가지 더 보면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옛날에 그 IMF 때는 정말 부채 비율 500%, 1000% 회사들이 정말 널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회사들은 감사 의견 거절 한정에 가까운 이 회사를 빼놓고는 원만큼 우량하다고 하는 회사 중에서 부채 비율 150%를 넘는 회사도 없습니다. 회사 현금 흐름이 되게 안 좋아진다든가 내지는 차입금이 만기가 도래인데 그 돈을 못 갚았을 때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할 때는 이 배당 수익률과 부채 비율 두 가지만 확인하시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 삼성전자보다 진짜로 두 개가 좋은 회사를 골랐는데 뭐 주가는 더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금리에 넣어놓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주식 쪽의 패러다임도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모임에서도 주식 얘기를 한다든지 재학생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 유튜브나 이런 곳에도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어떻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국내 그 주식시장은 항상 전 세계 제일 낮은 게 PBR하고 배당 성향이 제일 낮았던.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배당 성향도 상당히 높아지고 실제적으로 배당 수익도 올라가면서 근데 디스카운트 할 만한 요인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예전에는 정말 그 대주주들이 대놓고 돈을 빼먹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웬만큼 규모가 크거나 평판에 신경 쓰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임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송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아졌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신문 기사 볼 때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게 이렇게 기사 댓글들에 보면 은행 배당이나 이렇게 하면은 얼마로 외국으로 그 배당금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그걸 보면서 어이없기도 하고 약간 황당하기도 한 부분들이 아니 그러면 너희들이 이 주식을 그렇게 사가지고 좀 제발 좀 사서 그 배당을 외국으로 버리지 말고 당신이 가져가라고. 그렇죠. 제발. 내가 주주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인데 배당을 못 가져가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투자할 그런 동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너무 부가 이 부동산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오너보다는 건물주가 어린애들의 꿈인 건물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능의 어떤 뭐 캐릭터? 부의 캐릭터? 강남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파트 한 채가 보통 한 거의 30억 가까이 한 층에 3개 정도의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통 20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60가구. 대략 60가구 30 곱하기 60은 1800이지 않습니까? 대략 1800억 정도 하는 건데요.
이 1,800억 정도 하는 회사 시가총액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얼마 정도 돈을 버느냐? 300억에서 400억 정도 돈을 법니다. 정말 저 아파트 한 동을 사는 게 낫느냐? 아니면은 연간 300억에서 400억 정도 버는 돈에 그 회사를 사는 게 낫느냐? PR로 PR로 따지면 4배, 4배, 5배고 5배. PBR은 그것보다 싸죠. 장부가 0.5배, 네네. 0.3배 이런 정도 거래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뭐 개미 운동 이런 것들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네. 아니 그런 것들을 외국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신이 사서 회사에서 버는 이익을 합법적으로 좀 쉐어하는 정부도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장기로 보유한 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나 양도세율을 낮춰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받는 세금의 총액도 네.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주면 배당 오히려 성향을 좀 눌리면 되는 거고 기업에 남아있는 유보금이나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대주주도 좋고 그리고 일반 소액주도 좋은 흐름이 발생하거든요. 이번에 단순히 개미들이 주식을 사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좀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주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 회사에서 만들어진 부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는 이 자금들이 좀 균형 감각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서포트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를 창출하는 쪽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그 심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지만 좀 너무 부동산 쪽으로 좀 쏠려 있는 부동산을 사서 임대 수익률이라는 거 있고 주식도 여기서 받는 배당 수익률이나 내지는 PER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이게 너무나 차이가 일드 갭 그러니까 수익률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너무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든지 네. 아니면 주식이 좀 지나치게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든지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더 이런 쪽에 좀 용기를 내면 좋지 네. 않을까.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해요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거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개미분들 힘을 내주시오. IMF 때하고 9.11 때는 개인 투자자로서 좀 극복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느낌이 좀 있으실 텐데 예, 그때는 제 돈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고객분들 돈을 같이 갖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죠. 언젠가는 좀 주식이 회복될 것 같다라는 믿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일단 당장은 이게 상처를 받은 주가가 떨어져서 평가이익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질 내재 가치를 평가에 반영해서 참 저희를 평가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일단이 표시된 주가로서 어떤 실력이나 이런 부분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약간 저희도 힘들고 고객분들도 힘든 좋은 부분도 있는 게 그래도 저희가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23년 정도 지금은 그 회사들하고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들이 쌓였지 않습니까? CEO라든지 오너라든지 뭐 CFO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쉽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렇게 예전보다 크게 부담 없는 그리고 네. 저희도 예전보다 좀 나이가 들어서 그분들 나이하고 저희 나이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좀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그 회사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들은 원래도 돈을 잘 벌었지만 환율이라든지 그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 이런 것들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떠오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회사를 다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회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오너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가 성공하신 분들이고 그 큰 회사를 읽었기 때문에 자수성가하신 분들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건 웬만해서는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안 바꿉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고르면 되냐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 예를 들면 회사를 경영하는 거든지 주주정책을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런 회사들 더 귀가 열려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거든요. 어떤 데들은 말해도 전혀 우린 들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미 잘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의지가 있는 회사들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로드하고 스트레스 대비해서 얻는 게 더 많다. H모 쇼핑 생각나는데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요새 변동성이 워낙 심하잖아요. 예. 하시는 업무도 그만큼 또 긴박하게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때는 어떤 부분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일과를 쓰고 계신가요? 바닥에서는 좀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주시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기회가 될 만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신규 펀드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펀드 같은 경우는 저하고 최 대표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또 지금 떨어졌는데 좋아하는 종목과 최 대표가 좋아하는 종목이 좀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멀티 매니저 여러 명의 매니저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싼 주식의 상황을 활용해서
저하고 최 대표 저희가 또 자랑할 만한 매니저들 같이 해서 좀 탑픽들을 모아서 좀 이렇게 주식을 고를 수 있는 이런 컨셉 펀드를 지금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성된 건가요? 아니면 출시 예정? 조만간. 조만간. 오랜만에 두 분이서 콜라보 하시는 걸 또 신규 멘저까지 해서 콜라보 하시는 걸 보게 됐는데요. 예. 2001년도 펀드처럼 다시 한번 눈부신 수익률 기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민국 대표님 모시고 본인의 투자 커리어에 있어서 변곡점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개인 투자자 또 저희 고객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TV를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다가 출연하니까 처음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떨기도 했는데 안 나오던 사람 나오니까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가셨던 분들이 차라리 종목 한두 개 찍어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시절에서 어떤 투자를 했던 경험들과 시작했던 경험들이 지금 주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고요. 저희 펀드나 이름 상품에 가입을 해주셨던 분들은 상당히 이제 평가이익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마음이 좀 아프시고 또 걱정도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돈을 여전히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결국 주가는 다시 얼마든지 반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된다면 한번 출연 가능하실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면 분명히 출연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